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초선 박살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예, 첫 번째 방송 혹시 라이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예,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저희 민주당 초선 의원 4명이 시작한 방송이고요. 먼저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맞은편에 계신 김현정 의원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제가 더원협 회장 시절에 이제 22대 등원하기 전에 이 코너에서 우리 그 남영희 그리고 서운숙 그리고 우리 윤종근 이렇게 넷이서 이 프로를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많이 응원도 많이 해주셔갖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아, 새날의 힘으로. 예, 그래서 다시 그 너무 반가워서 제가 그 우리 푸나님한테 이 코너를 초선 코너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름을 우리 최현일 의원님께서 초선 박살로 지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들으면 초전 박살로 볼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초선들이 지금 사실 지금 전국이 되게 어렵고 저희가 등원한 지 한 9개월 됐잖아요. 9개월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초선들이 지금 우리 강한 민주당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잘 좀 봐주시고요. 또 여기 같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가장 또 진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튜브에 좀 적합하지 않는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히트를 치더라고요. 아, 예. 부담이 덜하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역시. 좀 기대가 크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보시는 박지혜 의원님께서 일당 100 하셔가지고 한 90% 정도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정말 그동안의 내공이 팍팍 묻어나는 자기소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자기소개만 부탁드렸는데 코너 소개도 하시고 덕담까지 해주셨어요. 예, 김현정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저희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고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우리 코너 제목 초선 박살인데 초선을 박살내자가 아니고 잘 생각해야 된다. 초선이 박살낸다. 이런 거고요. 그렇죠. 예,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저희 새날에 처음 오셨다고 해요. 네, 최현 의원님. 네, 저는 영동포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현일입니다. 전에 영동포 구청장을 했고요. 여기 새날이 지금 동작구인데요. 길 건너면 바로 옆 영동포구입니다. 동네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코너 제목 초선 박살을 장명을 제안했습니다. 초선들이 이 어려운 시국 초전 박살내자 그 뜻입니다. 저희들이 좀 진중하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진정성이 있게 하여튼 그래도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진행을 맡은 저는 의정부 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재영이 미루시죠. 아, 예. 민주당의 인재영이 미루세요. 아유, 좀 오늘 저 그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길에 인재 영입 때 선물 받았던 그 잠바를 입고 걸어갔거든요. 다시 그 마음으로. 네. 지금 그 이후에 인재 영입된 바람에 새날에서 사실 몇 번 불러주셔가지고 정청래 의원님 당원이 최고다 그 코너에는 몇 번 나왔었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새 방송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하고 같이 우리 전국에 대해서 사실 초선 의원이 민간인이었던 기억을 가장 프레시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초선 의원들의 마음 한번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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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이 이렇게 어떤 꼭지를 만든 초선들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만들어 주셨지만 네, 저희 김현정 의원님의
백을 통해서 아니 우리 저 새날 가족이잖아요. 새날 가족이어서 네. 우리 흔쾌하게 푸나님이 저 동의해 주셔서 코너가 생겼는데 앞으로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유튜브 새날에 그동안 쭉 출연하고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 초선 코너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 초선들이 보는 시각이 되게 신선하잖아요. 네. 약간 좀 당내에서의 또 새로운 또 그 분위기도 좀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맞습니다. 그게 사실 이렇게 4명 중에 보니까 우리 박지혜 의원하고 우리 이용우 의원하고 저는 매일 봐요. 당무집행회의에서 바로 옆자리야. 네, 맞아요. 옆자리예요. 옆자리인데 네. 저희는 구청장은 못했습니다. 되게 좋으신 거예요. 김밥을 나눠 먹는 그런 사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법률위원장 맡고 계시고 우리 또 디지털 전략 부총장이시고 저도 이제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국 돌아가는 거 관련해서는 정말 그 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그 전달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은 애청자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상황 이해를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초선 박살, 이 초선 박살 코너의 모토는요. 윤석열 내라는 민주당 초선이 박살낸다. 정권 교체 막는 자 민주당 초선이 박살낸다. 예, 여러분 이거 박살낸다. 기억하셔야 박살낸다. 됩니다. 네. 박살낸다. 예, 첫 번째 주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광화문까지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걷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완주했어요? 네 완주. 완주했죠. 그러시군요. 아 지금 안 하고 오신 건가요, 설마? 완주해서 당연히 고백하겠습니다. 중간 이탈에서 예. 아 맞아 또. 네, 블루파크 찍고 왔습니다. 아, 방송 있으셔가지고, 네, 당원들도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걷는데 정말 또 많은 뭐 민주 여성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응원해 주시려고 기다리는 시민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탄핵 빠른 선고를 위한 그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저희도 다시 결의를 다진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토요일에 저희 집회를 하는 와중에 석방이 됐다 이런 긴급 속보가 뜨는 걸 보면서 비상행동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데요. 지난 뭐 일주일이 아니고 지난 수일 며칠 우리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국회의원 비상행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각자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그때부터 매일 저녁에 비상행동과 같이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집회를 또 그 지휘하고 계신 김현정 의원님. 네. 네. 그 대외협력위원회가 이제 하는 역할이 시민사회하고 이제 노동계하고 야당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건데 지금 하여튼 지금 현재 구도는 이제 내란 종식시키고 윤석열 파면하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제 정당들과 시민사회들이 다 합치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사실은 그 원탁회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탁회의 야 5당에서 개문 발차하고 시민사회한테 지금 그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근데 이제 우리 박지혜 의원님 말했지만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구속 취소라는 말도 안 되는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벌어져서 이 사실은 광장의 촛불은 비상행동이라는 1,700개의 시민사회가 합쳐져서 만든 비상행동이 계속 그 집회를 주도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정당 발언도 사실은 그 제한적이었고 주로 이제 시민들의 발언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 윤석열 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이 심우정에 의해서 이렇게 풀려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동안의 그 비상행동이나 이런 집회의 중심들은 당연히 윤석열은 이제 구속 기소됐고 파면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사회 대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사실 초점을 두고 그런 발언들 위주로 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가고 막 선동하고 막 그 대한민국 할보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정말 초긴장 상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사회 비상행동의 그 대표자분들이 단식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5일째입니다 벌써.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제 정당들한테 연석회의를 제안했어요. 일단 윤석열 파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뭉치자라고 했고 그 큰 틀에서 그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들 다 들어오고 나머지 그 차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자. 나중에 일단 파면시키고 하자. 뭐 이런 식의 기조로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그래서 월요일 날 그 비상행동하고 우리 야 5당하고 원외 정당인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그 연석회의가 만들어졌고 그 각 당대표들하고 이제 그 천막 농성장에서 비상행동하고 같이 이제 출범식을 했었죠. 월요일 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당에서도 지금 초비상이잖아요. 하루에 뭐 긴급의총 2번 열고 저녁 12시까지 또 이렇게 뭐 로텐도울에서 농성도 하고 또 철화 농성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제 도보행정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참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절체절명이라는 게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우정 총장도 그렇고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그 기득권층이 있잖아요. 그 기득권층의 카르텔들이 지금 그 반격을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되게 불길하게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윤석열 풀어주는 거였잖아요. 네. 그게 현실화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연히 14일에는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도 지금 과연 될까 이렇게 우려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저희가 사직생의 각오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 거고 우리 초선 의원들 더민초도 지금 릴레이 농성을 천막치고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길에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그 중심에 항상 우리 시민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몇몇 의원님들은 어제부터도 단식도 시작하시고 예. 또 어제 삭발도 하셨잖아요. 네. 특히 또 전진숙 의원님 삭발을 하셨는데 저 일요일 날 같이 2시에 의원총회 하고 또 을지로 의원의 홈플러스 그 대담 같은 거 간담회 같은 걸 한 다음에 우연히 또 전진숙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저렇게 셋이 같이 이 시국에 초선 의원들 우리 뭘 해야 되지? 뭐 밤늦게까지 그 전날도 굉장히 길게 의총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뚜렷이 이렇게 뭔가 끌고 갈 좀 날카로운 칼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국회의원인 소위 국회의원인데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삭발이라는 결정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요새 삭발이나 단식은 조금 주저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절절한 마음이 있다. 우리가 그 탄핵 심판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옆에서 보기에 참 눈물 나더라고요. 네. 네. 박홍배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김문수 노동부 장관 아닌 김문수 의원님 삭발 저렇게 사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셨고 사실은 이 재판부가요.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 사건은 기각했던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률위원장으로 그 윤석열 측의 구속 취소 청구 결과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시간이 좀 지연됐어요.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상당히 그렇죠. 좀 늘어졌습니다. 그래 늘어져가지고 7일 안에 결정해야 된다. 뭐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늘어졌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청구 기각했고 이게 지연되는 거 보니까 뭐 이변이 없겠지 이러고 있다가 이 결정이 나오면서 제가 들었던 감정 첫 번째 멘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긴장. 아마 국민분들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현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긴박하게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송구한 면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다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 국민분들 뭐 내란 불면증, 내란 질병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이번에 이제 비상 행동이라고 좀 했는데 정말 상시적으로 비상이었다고 합니다. 상시 행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1년 전쯤 10개월 됐잖아요. 10개월 됐는데 저희가 뭐 초선이지만 거의 뭐 삼선 의원들이 했던 거를 진짜 온갖 10개월 동안 했다고 얘기가 있을 사건들을 정도로 겪었죠. 했던 10년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그 임기 시작 전부터 천막 농성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작년 가을 정도인가 그 초선 모임 때 단식 삭발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별로 동의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삭발하고 단식하는 분위기 가는 거 보고 아 지금 상당히 긴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극적인 승리를 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저도 오늘 낮에 그 뭐 방송에 가서 그 전부 다 그 뭐 여당이나 보수 쪽은 14일날 안 될 거고 수년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제 목요일 내일 그 검사 3명하고 감사원장의 탄핵 선고가 있으니까 이틀 연속 한 선례가 없다. 뭐 그런 근거로 해가지고 좀 뒤로 밀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던데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에 4건의 탄핵 선고를 한 적도 없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어차피 뭐 저 판결문을 쓰는 그 TF의 재판관들은 다 틀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윤석열의 탄핵 선고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 박근혜 때 이제 뭐 수요일 날 오후 5시 정도에 이제 선고일을 지정하고 금요일 날 오전 한 10시쯤 했다라고 하는데 내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정영식 재판관하고 공보관이 초지일간 그랬거든요. 윤석열 재판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라고 했었고 그게 또 맞잖아요.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그 일상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이 맞기 때문에 저는 그 14일 날 극적으로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그 갑자기 그 내란 사건과 상관이 없는 그 4건의 탄핵 선고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전에 계속 국민의힘이 계속 압박을 했잖아요. 그 선입 선출 방법에 의해서 먼저 맞습니다. 접수한 거 안 하고 왜 자꾸 이렇게 꼼수 쓰냐라고 하니까 제가 그 사건 번호 보니까 그 헌나 2, 3, 4, 5더라고요. 4건이.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이가 9예요, 9. 아, 8이고 한덕수가 9더라고. 그 한덕수도 뭔지 알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4건의 탄핵 심판 다음에 건이 뭐냐면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조지호 총장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왜 그 내일 이 4건에 대해서 선고를 하느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4건은 내란과 그 개헌과는 상관이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미 판단들이 많이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 또 국민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그 빌미를 주지 않게 해서 먼저 좀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박성재하고 조지호하고 한덕수는 전부 내란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계속 요구하는 윤석열 파면 선고보다 먼저 해야 된다는 논리는 사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3명은 전부 다 5가지의 탄핵 소추 사유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 일부씩만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일부씩을 일일이 다 먼저 선고한 다음에 나중에 윤석열의 그 탄핵 선고를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탄핵 선고에 대한 평가를 다 하면 그 3명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윤석열 탄핵 심판보다는 한덕수나 이런 애들 뒤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도 막 그 지랄을 해대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그래 내 건 먼저 해줄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고 이제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뭐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저 절차적인 거가 계속 시비 걸고 있는데 다 떠나서 일단 그 국회와 선관위를 개헌권이 침탈한 걸 다 목도했고 그 자체로 이혼이잖아요. 그 네.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이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거에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헌재 공보관이요. 그걸 정정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선고한 선례가 있다. 한 번 있다 그랬죠. 네, 정정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국회 민주당 의총 이후에 민주당 탄핵 소추단 의원님들하고 잠깐 의견을 나눴었는데 그 대통령 탄핵 선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이론이 없고 근데 그 앞서서 갑자기 좀 예상하지 못한 선고 기일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일련의 선고 기일들을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한 상태에서 하나씩 좀 진행하는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보는 그렇죠. 예. 의견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 지금 선고 일정을 통제하는 방식이 그 전화로 대표 대리인 변호사들한테 통지하고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에다가 그냥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통지하면 즉각적으로 통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하루 전에라도 통지하고 바로 다음날 선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여전히 네. 14일 그렇죠. 선고에 그러니까요. 좀 기대를 하고 아니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저기 구구 세력들이 헌법재판관 뭘 저 테러하겠다고 지금 협박하는 첩보까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경찰까지만 동원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안을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목요일 날 했을까? 딱 그걸 그냥 법적인 뭐 판단이 아니고 연막 작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상황이나 뭐 물리적인 외압이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예고로 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목요일 날 일단 예측 가능한 그 일단 재판권을 일단 걸어놓고 목요일 날 좀 하고 나서 금요일 날 급작스럽게 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고심하고 시기나는 건 아마 처음일 걸 보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경우 나오더라 더 힘들 거란 판단할 거예요. 상황이.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고심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아무 준비 없이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의한 주제가 4개가 있었습니다. 4개나. 그런데 제가 그리고 순서를 미리 지정을 했었는데 순서가 지금 파기가 되었어요. 섞였어요? 네, 근데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것 이제 선고 기일 언제 지정될까? 앞으로 이제 그 헌법 탄핵 그 심판에 대한 전망 이런 걸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관심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맨 첫 네. 꼭지로 다루게 됐는데요. 그러네요. 네, 저도 근데 말씀해주신 그런 예상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구해 주는 걸 어찌 보면 사실은 좀 들어줬거든요. 이번에 들어주고. 그냥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항상 법원은 양쪽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건을 선고할 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것은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인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 변론 종결을 하고 나서 2월 25일 날 이제 변론 종결을 했는데 변론 종결하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3월 18일까지 변론을 다른 여타의 사건에 대한 변론기를 안 잡았습니다. 아예 사건을 다 안 잡고 집중 심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했고요. 3월 18일 날 이제 그 다시 한번 시작되는 변론기일이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탄핵 사건 변론기일이 이제 잡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예상했냐면 아무리 늦어도 3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고 실제로 집중 심리를 해서 빠르게 이런 국정 혼란을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재판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청난 국가적 혼란, 국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동일할 거다 재판관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견을 좀 다 모으고 사실상 이제 그 평결 과정을 거쳐서 선고기일 통지를 앞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들이 비슷한데 25일 날 2월 25일 변론 종결하고 15일째거든요. 오늘이 벌써 최장 기간 동안 숙고하고 평의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14일 걸리고 선고했잖아요. 종결이 벌써 그렇죠. 15일째거든요. 이미 이제 국민의힘이 할 얘기도 없어. 그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맞아요. 숙고했기 때문에 그 논리도 이제 깨졌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헌재에서는 얘네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법원도 폭동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테러도 위협도 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 의원이 막 그 헌재 깨부수자 처부수자 뭐 하고 가루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미리 선고일자를 오히려 막 앞당겨서 여유 있게 해놓고 하는 게 알려주기가. 오히려 더 그런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더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아주 그냥 또 나름 전략 쓴다고 투트랙 전략이라고 지도부는 뭐 집회에 나가지 않는데 개별 의원들이 나가는 거 소신으로 여긴다 뭐 이러면서 대신에 60명이 막 떼거지로 가서 막 헌재 앞에 가서 1인 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또 막 갑자기 발언 수위도 뭐 윤상현 의원은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막 그거 뭐
이제 국회 국회 예산권까지 막 그것 때문에 총사퇴. 그것 때문에 이게 이원적 비상계엄이라는 거 아니에요. 국회 예산하려다가 헌법에도 없는 그 얘기까지 지금 막 떠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얘네들은 지금 이 탄핵 선고가 나더라도 그걸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강성 지지층이나 극우 지지층들의 그 지지를 얻어서 대선에서 네. 그 유리한 국면을 얻으려고 하는 이 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그 헌재에서 그런 빌드업 과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미리 그걸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더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죽하면 그러겠나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모두 걱정하시고 많은 걱정이 드시겠지만 빠르게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보고요. 저희 준비한 주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구속 취소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요. 뭐 검찰이 그 이례적으로 즉시 항고도 지금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잖아요. 상당히 어이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죠. 그 특수본에서는 즉시 항고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냈는데 검찰총장이 지금 찍어 눌렀다는 거잖아요. 이 심우정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심우정은 일단 우리가 그 일 있고 나서 직후에 야5당이 공동으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과거에 이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그 검찰총장이 그 부당한 그 직무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내사 종결시키고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경찰에서 상급 경찰이 하급 경찰관에 대해서 부당하게 사건 이첩을 다른 경찰서로 보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이 딱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라고 하는 것은 그 수사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심우정이 이번에 만들면서 자기가 그렇게 천명을 했어요. 정권을 주겠으니 독립적으로 그렇죠. 수사해라. 그래서 특별수사본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수사본부를 했고 대검의 실제 지침에도 그게 명문화가 돼 있어요. 관여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이번 유독 즉시항고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총장이 전면에 나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대검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견이 없었다는 둥 자기네들 그거 회의를 왜 해요? 특별수사본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그렇죠. 그 그러면서 그냥 예기 위반이라며. 네. 지침 위반이고 명백하게 검찰청법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의 선례라든지 대검의 어떤 자칫 규정, 검찰청법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오늘 수사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신속하게 수사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전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법 해석이 71년 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온화한 무슨 순한 양이 된 것처럼 원포인트 조치를 취했죠. 네, 이렇게 해놓고 나는 즉시항고권 행사 안 할래. 그리고 다음날 보인 행보가 뭡니까?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날짜로 계산해서 최대한 구속시켜. 윤석열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서 일단 풀어놓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제 대검찰청이 윤석열 구속 기간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국에서 막 집단으로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민원이 올라오니까 기존 방식대로 구속 기간은 날로 산정해라 이렇게 지침을 다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그러니까 뭐 윤석열 검찰과 일선의 검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 한 명만을 위한 특혜를 준 거죠. 특혜를.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아주 위반하면서 특혜를 준 그런 그 케이스인데 지금 뭐 언론 보도 보니까 명태균뿐만 아니라 서부지법에 폭동했던 그 폭도들 있죠. 네. 거기까지 구속 취소 신청한다고 지금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까 그 재밌는 걸 봤는데 그 지기현 판사 있죠. 네. 그 네. 판사가 형소법 뭐 공동 저술한 게 있는데 거기에 주석 형사소송법. 주석 형사소송법인가요? 거기에 난로하라고 돼 있다며요. 그렇습니다. 난로하라고 돼 있고 그 판사가 그 판결을 하면서 상급심에 저거를 판단을 좀 받아봐라 이런 것도 있었다며요. 그래서 오늘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의견도 개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직 판검사들까지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미 구속된 피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금 난리인데 풀어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원칙을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데 이건 1심 판결이잖아요. 그러면 주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게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줘야지 일선의 저기 판검사들이 저기 없을 거 아니에요. 혼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혼선이 야기하게끔 심우정이가 이제 그걸 만들어낸 건데 그럼 심우정이 왜 이랬을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봤더니 결국은 뭐 윤석열이가 본인 총장 시켜준 거에 대한 보훈인 차원도 있는데 과거에 제가 저 심우정과 그 윤석열 간의 인연을 좀 찾아봤더니 2017년도에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형사부장을 했더라고요 밑에서. 그리고 왜 그때 2020년도에 법무부 기조실장을 했는데 그때 왜 그 윤석열하고 우리 추미애 장관하고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법무부에 있으면서 윤석열 편을 든 그렇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사실은 검찰총장 할 만한 감이 네. 안 되는 그런 얘기 사람인데 많죠. 이번에 네. 총장이 됐다. 네. 이게 법조의 일반적인 네. 평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네. 그 특수통도 아니고 기획통이라며요. 네, 그렇죠. 기획통이고 그래서- 이제 예. 심우정 총장을 누가 임명했느냐? 윤석열이 임명했다. 윤석열을 누가 풀어줬느냐? 심우정이 풀어줬다. 이 두 가지 사실관계의 관련성이 국민들은 다 있다고 합리적으로 보는 거고요. 오늘 중요한 말씀 주셔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은 지금 법사위에서 오늘 그 현안 질의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에 방금 이제 속보가 떴죠. 그렇죠. 법원 행정처장 나와가지고 대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모든 행정 부분을 총괄하는 최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즉시항고 아직 기간 남았다. 그렇죠. 할 수 내일까지다. 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이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그 지경 부장판사도 설명 자료에 보면 그런 뉘앙스를 풍겨놨어요. 근데 심우정은 그거 나 모르겠어 하고 그 내용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무시하고 그냥 풀어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오금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대검이 엄청나게 지금 물을 먹은 거 코너에 몰린 거고 지금 아직 7일이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까지고요. 그렇죠. 금요일까지 즉시항고를 해서 이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이렇게 1심으로 끝나면 현재 진행 중인 구속기소 재판 또는 지금 구속기소에 대해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확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이 이 정도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다시 또 속보가 뜬 게 뭐냐면 대검에서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해보겠다 이게 속보가 떴어요.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긴박하게 논의 중인데 일단 강하게 입장 표명하고 내일 다시 한번 대검을 방문해서 입장 표명 즉시항고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도 나눌 정도로 매우 중대 사안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특수본의 본부장이 박세연 고검장이잖아요. 그 고검장 19일 날 그 저기 나오잖아요. 저 증인으로 채택됐잖아요. 법사위에. 그 심우정도 저기 법사위에 채택됐고 그때 나와서 둘이 한번 싸우는 모습이 연출됐으면 좋겠어. 아니 양심 선언을 딱 하는 거지 박세연이가. 우리는 분명히 당연히 즉시항고 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묵살당했다. 네. 싸울까요? 예? 저는 이번에 아니 그러면 완전 영웅 되는 거지. 이번에 검찰총장과 박세연 본부장 사이에 27시간의 이견 외부로 표출된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심우정 총장이 본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본안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워서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 근데 이제 본안 판단 한다가 1심이고 거기서 이제 구속 취소를 결정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같은 재판. 그 판결에도 상급 법원의 뭐 판단을 판단이 받더라도 그게 이제 필요하다. 법원 행정처장의 얘기인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풀려났잖아요. 이제 구속을 다시 하는 거는 별개 문제라고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게 나는 그게 어떤 그 의미인지 본안 판결에서 그걸 다룰 수가 없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은 본안 판단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다시 할 이유가 없죠. 같은 네. 재판부인데. 네. 네. 그래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네. 없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사안은 71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이 해석을 한 사안이고 매우 지금까지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사안이고 형사소송법의 문헌을 넘어서는 해석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즉시항고를 했으면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바로 잡힐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바로 잡힌다. 그러면 윤석열을 재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재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중요한 있구나. 거예요. 그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구속할 수도 있다며요. 네. 그 증거 법원에- 인멸이라든지 뭐 범죄 중대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재판사가 그 두 분은 저 변호사시니까 보통 시험 하고도 봤을 거 아니에요. 시험. 예? 두 분 시험 봤죠. 거기 국가고시에 보니까 구속기간 산정은 정답이 난로하라고 돼 있어요. 국가고시 맞습니다. 시험에. 네. 네. 그러면 시간으로 했으면 오답이잖아. 오답. 그러니까요. 우리 초선 양분함 의원님께서 음. 딱 확인해 주신 그 국가고시에서 네.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확인해 주셨고 이게 지금 윤석열을 다시 구속할 수 있는 루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즉시항고를 만약에 안 한다면 법원이 직접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어요. 법원이 예전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영장 사유로 삼았던 게 내란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 그리고 혐의가 상당하다. 어느 정도 인정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도 안 건드렸어요. 여전히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자기네들이 발부했던 영장의 사유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거든요.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즉시항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대검이 잘못을 지금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즉시항고 해서 뒤집어지면 바로 또 재구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탄핵되고 나서 예. 그때 이제 다른 죄로 딱 넣을 수도 그렇죠. 있고. 세 번째가 말씀하신. 세 번째가. 네. 외환죄 같은. 네. 네. 저희 그 실시간 채팅에 현재 574명이 들어와 계시고요. 맞네. 네, 저희 목표가 오늘은 1000명까지 올리는 게 목표인데 5천 명 아니에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힘내라 돌멩이님이 저희 지역 최현일 의원님 나오셨어요. 화이팅. 전화 좀 해야 유일하게 화이팅을 받으셨습니다. 아이디어 뭐예요? 아이디어? 힘내라 돌멩이. 아이고 옆에 지역구나. 네, 응원해 주셔서 아니, 너무 지역구 하면 인기 감사합니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옆 지역구라서. 네. 저희 그러면 마은혁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논의는 못했지만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여러 가지로 의견들도 있었지만 저희 뭐 입장은 단호하죠. 어떨까요?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 발제 주제인데 음. 최현일 의원님한테 먼저. 아니 저는 더 그렇게 좀 응원을 생각해요. 받으신. 솔직히 말하면 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이제 정치적 판단도 고려를 할 거라 좀 봐요. 왜냐하면 서부지법의 폭동 사건이 났고요. 또 어떻게 판결에 따라서 양 극단에 지금 뭐 비판할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헌법재판소는 부담이 덜할 거라 좀 봐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사법부가 어떤 법원 형사재판 할 때도 한번 여기에 뭐 달래줬다게다나 한번 그런 본인들의 솔직히 말은 그런 게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판결을 내더라도 본인들이 좀 약간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당연히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건 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여러 가지 좀 판결에 좀 그 심리나 결정할 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근데 그 저 윤석열 저 두 분 다 법률위원장이시니까 윤석열 측에서 이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헌법재판에서 이거 대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공수처에서도 불법 체포 구금한 거니까 불법 상태에서 그 저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거에 터잡아 가지고 뭐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재에서 재판을 중이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다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우리 저 박범계 의원께서 의총에서 그랬잖아요. 네. 공수처의 자료들은 증거로 채택한 적이 없다. 네. 그렇게 헌재에서 밝혔고 검찰의 피신 조서만 증거로 채택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둘과는 연관관계가 없다 이런 이제 논리잖아요. 네. 증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아예 그렇게 밝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초반에 정리를 했죠. 네. 네. 아예 밝혀버렸고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은 절차. 그 절차 중에서도
구속 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라고 하는 매우 제한적인 쟁점에 관한 1심의 판단일 뿐이고요. 지금 탄핵 사건은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고 하는 실체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쟁점 자체가 전혀 다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1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0년 30년씩 트레이닝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거기에 영향받을 이유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탄핵 소추 사유가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쟁점과도 무관한 사건에 뭐 일비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좀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거는 거의 뭐 확신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 하나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랄까 이제 이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혼란상이라든지 또 극우 세력의 어떤 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여 재판관들이 조금 영향받을 오늘 그런 어떤 걱정들을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극우 유튜버한테도 격려 전화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디 나왔나 해주세요. 네. 누구? 전환일 뭐 강사한테도 전화하고 음. 잘하고 있어. 아니 뭐 약간 그 전에 그런 당에서 식으로. 선물도 보내주고 그랬다며 구구 유튜버들 뭐 뭐 그건 취임식때도 그렇죠. 초청하고 뭐 근데- 그건 뭐 다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제가 이렇게 방송 나가서 국힘 쪽 패널들한테 이제 그 대기 시간에 이렇게 들어보면 대통령 전화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 꽤 많아요. 예. 지금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건가 보려면 구구 유튜버 보면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구구 유튜버 네. 보면 거기 그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 심판 자체가 뭐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구속 취소에 영향을 받을 거는 뭐 없죠. 제로인데 근데 여론전을 펼쳐서 특히 이제 걱정했던 거는 나오자마자 뭐 일요일까지 주말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대리인들 부추겨서 월요일 날 뭐 변론 제기 신청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포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론전을 펼치면서 이제 국민들 마음 더 힘들게 하고 뭐 더 이제 극우 선동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치려고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아마 모두 걱정하는 점이 아닐까. 나오면서 염장 지르고 나왔잖아요, 막. 그렇죠. 네. 무슨 정말 그거 보고 개선 좀 장군도 아니고 진짜 너무 무죄 너무 받은 것도 옆으로 아니고 심지어 올라왔는데 무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아직 내란 수괴범 피고인이에요. 음.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누구한테 전화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윤석열 스스로 악수를 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피고인 상태에서 아직 재판을 받아야 될 한참 남았는데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전화를 한다. 지금 그 구속 취소 결정했던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전화하고 뭐하고 누구 만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재판부의 그런 우려를 더 계속 키우는 거죠. 키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헌법재판관한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까지 한다고? 지금 내란 수괴 어쨌든 피고인인데 그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도 보니까 김용현에 대한 그 보석 허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구속 취소시켰어. 그러니까 걔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잖아요. 종사자. 내란 우두머리는 풀어주고 종사자는 보석조차도 허용 안 하는 이런 상황인 거니까 얼마나 이게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공정과 상식이 네. 깨어진 현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그 심우정의가 보훈하기 위해서 윤석열에게 특혜를 줬다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거. 그래서 심무정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에서는 이제 뭐 고발은 이미 했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는 거지만 탄핵의 시기는 이제 지도부에 이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이번 주가 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대행도 오늘 보니까 의장님이 그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요. 당장 네, 임명하라고. 우원식 의장님께서 마은혁 즉시 임명해라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죠. 네. 시의적절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해석을 헌재가 권한쟁의에서 임명하라고 하면 당연히 즉시 임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일반적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그 76일째인가 그래요. 본회의 통과된 지. 그리고 그 헌재 판결 난 지도 13일째인가 2주가 다 됐거든요. 근데도 임명을 안 하면 그럼 언제까지 임명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저도 그 옛날에 그 민법 법 공부 이렇게 할 때 공부하셨어요? 그렇게 잠깐 했어요. 그렇게 기간이 없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즉시라는 개념이 그래도 일주일 네. 통상 뭐 일주일 정도가 즉시는 말 그대로 즉시죠. 즉시인데 통상 그걸 그럼 즉시면 며칠이냐라고 보면 그래도 일주일 최소 아무리 넘어가도 일주일은 안 넘어간다. 너무 길어. 길어요, 그건 그것도? 즉시 아니고요. 그냥 즉시. 즉시에? 바로.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그냥 헌법 위반한 거네, 법률하고. 그렇죠. 그럼 무조건 뭐 탄핵 사유인데. 아니 그 지금 네 권한쟁의 심판도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 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뭐 지나간 이슈인데 그 판사 취임 판사 직위원. 근데 왜 그렇게 지금 한 번도 선례가 없는 그거를 시간 단위로 했을까? 그것도 아주 중대한 역사적인 판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검찰에 이제 비판을 하고 하지만 그 원인을 어떤 그 좀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실의 판단을 바꿔야 되는데 검찰에서 안 했기 때문에 문제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 좀. 뭐 본인이 이름을 단 판결문이 남은 거니까요. 네. 저는 영원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헌법재판을 둘러싼 여론전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열심히 뭐 구구의 힘으로 불러도 뭐 틀림만이 아닐 정도로 정말 극우 클릭을 하고 있는데요. 뭐 보니까 3.1절에 여의도 집회 참석하는 건 물론이고 어제 그 헌재 앞에서 서울특별시 교회 총연합회가 삭발식을 했는데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거기에 또 참석을 해가지고 또 응원을 해줬더라고요. 그 그리고 사람들은 삭발 안 하고. 그러니까 응원하러 네 그런 결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 된다. 뭐 그래서 국회를 해산시키자. 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국회를 어떻게 해산을 시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나경원 의원 등 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재에다가 각하를 해달라 이런 신청서를 내고 뭐 정말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 행동 저희 최현 의원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국민의힘은 뭐 정상적인 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아마 역대 보수 정당 중에서 가장 최악의 당이고요. 옛날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그 당시 권성동 그 당시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고 탄핵 소추위원장이었잖아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박근혜하고 그렇죠. 거리두기 하고 또 박근혜 그 당시 전 대통령 같은 건 나름대로 약간 좀 약간 자중하는 분위기였고. 그런데 지금 여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의 극우 위원 정당 거의 뭐 극우 좀비 정당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윤석열 사당이 돼버리고. 아니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독재 시절에도 아마 없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도 이 정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여 명이 가가지고 한남당 간접가서 체포를 저지하게 해서 한다든가 그 외에 뭐 처음에 우리가 뭐 계엄 해제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요구하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행태들 보면 야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이재명 당대표나 우리 당에서 최근에 입장 정리한 중도 보수 그 방향성이 오히려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번에 윤석열이 밖으로 나옴으로써 중도 보수 공간이 더 활짝 열렸고 더 이상 저쪽은 극우 정당으로서 그러니까요. 이 가운데 네. 이 중원 지역은 이제 넘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저분들한테 가장 좋았던 최선의 수는 윤석열 내란수계가 안에서 있으면서 탄핵되고 그걸로 대선이 되면 자기들이 새로운 미래를 후보를 만드는 중도 보수나 또 보수 우익이나 그런데 와가니까 완전히 이제 후보들도 대선 잠재적 후보들도 대부분 극우적인 발언 그러니까 다 모든 뭐 잠재 후보군들이 환영한다 매우 다행스럽다 올바르다 격하게 감사한다 완전히 다 충성 맹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마 이번 기회로 아마 보수 정당으로서 지형은 아마 저희 민주당이 이제 가져가는 것 같고 저쪽 구구 파시즘 정당으로 아마 전락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예. 보수 시민들이 갈 곳을 잃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요. 지금 윤리특위가 아직 꾸려지진 않았는데 윤리에 제소해서 징계책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를 해산하자라고 하면 스스로 그냥 배지 떼놓고 그냥 뭐 어디 가든지 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초선 같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왜 국회를 해산을 해요? 이게 저희가 10개월밖에 안 아니 그 총사퇴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 일으키고 나서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그렇죠. 그나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윤상현 의원처럼 국회가 해산됐으면 저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끔찍한 게 윤석열 복귀되면 윤석열이 다시 계엄해서 국회는 없어진 상태에서 영구집권 그런 걸 바라는 건가? 아니에요. 사실 망상이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고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윤석열을 이해하면 일도 없어요. 다 전부 다 본인이 당대표 되려는 그 꿈에 젖어서 하는 자기 정치하는 얘기들이고 거죠.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통치행위라고 주장해가지고 제가 맨 앞줄 앉잖아요. 우리 맨 앞줄 앉잖아요. 네, 맨 뭔 앞줄에 얘기야 지금 앉았죠. 통치행위가 언제적 통치행위를 지금 주장하냐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번에도 국회 예산뿐만 아니라 총사퇴하자 그랬잖아요. 그 국민의힘 모 의원이 너부터 사퇴하라고 본인은 사퇴 안 해 또. 자기 내부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저렇게 쓸데치고 이렇게 옹호하고 하는 이유는 지금 그런 거예요. 강성 지지층이 지금 당장 그 파면 전까지는 필요한 거야. 워낙 그 종가공부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을 탄핵 기각을 외치니까 그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막 하고 있는 건데 파면이 되는 순간 보세요. 바로 손절합니다. 손절하고 아마 당명도 바꿀 가능성 시간이 없어서 뭐 불가능할지 몰라도 당명 바꾸고 윤석열 반드시 바로 손절합니다. 걔네들.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전략이 좀 꼬였어. 윤석열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나와버린 나와버렸죠. 상태에서 파면만 되면은 윤석열이가 계속 대선 기간 내내 떠들고 다닐 거거든. 그러면 쟤네는 영원히 이제 중도 보수 쪽은 소구도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대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파면만 빨리 되면은 우리 저 대선 저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훨씬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구구 클릭을 하고 있는 것도 지지율 반짝 오른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아 여기에 올라타야겠다 이런 올라타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데 결국에는 뭐 사표 규정이라고 어쨌든 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나면은 빠르게 태세 전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게 어려우니까 오히려 뭐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우리가 또 승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구글클릭 해준 덕분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온 국민 갈라치기 하고 또 헌재 재판에 대해서 불신을 심고 그러면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날 또 헌재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많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걱정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그 윤석열하고 하는 행보들을 보면 예상이 잘 안 되잖아요. 예측한 대로 잘 안 돼. 그 우리 당연히 변론제기 신청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보면 가만 보니까 겉으로는 그 마은혁이 또 혹시라도 그 임명될까봐 뭐 그렇다는 얘기도 막 네. 있고. 근데 정말 웃기잖아요. 저희는 원칙대로 헌법대로 빨리 임명하라고 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오히려 그 임명하면 그거 갖고 또 변론 갱신해라 뭐 이렇게 주장하면 시간 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참 특이한 사람들. 그래서 왜 차라리 마은혁을 임명하면 그런 주장들을 쓰시면서 시간을 더 끌 수도 있는데 왜 저럴까? 변론제기 신청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더니 모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구구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 같아. 현 주소. 그냥 그 막 그 뭐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주경야독이라고 그 빗대서 하는 얘기는 낮에는 뭐 저 윤석열 편들다 밤에는 어느 캠퍼스 줄 설까 뭐 이러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김문수가 제일 유력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오세훈하고 김문수인데 오세훈이는 지금 명태균한테 명태균 걸려 있어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김문수가 유력하다는 거예요. 안에서 지지율이 높답니다. 특히나 저쪽 그 국민의힘 애들만 가지고 이렇게 지지자들만 가지고 하면 더 높게 나온대요. 근데 이제 걱정은 되지. 본선 가면 안 될
학력이 되게 높잖아요. 이게 소구력이 중도나 진보 쪽이 없기 때문에 학자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궁여지책인 거죠 지금 저쪽은. 아마 그 국민의힘 내에서 그래도 그나마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의원은 딱 한 사람이 김상욱 의원 정도. 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이제 탄핵이 만 기각되면 뭐랄까요?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말인데 보수라는 게 헌법, 법, 제도, 질서를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 법원 파괴하는 세력들을 옹호하고 선관위 뭡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폄훼하고 네. 모든 걸 솔직히 말하면 보수 정당도 이런 보수 정당 없어. 그거 모든 걸 파시즘이거든요.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유승민 의원마저도 최근에 상당히 또 윤석열 내란 속에 약간 좀 동조하는 발언하는 거 보고 이 당은 끝났구나. 이 당 끝나고 그러니까요. 건전한 건강한 목소리가 없더라고요. 그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목소리를 낸 다음에 당에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울산 시당 의원장이었나 그랬는데 그것도 내려놨고 심지어 본인 지역구 보통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지역위원장이잖아요. 당협위원장. 근데 그 자리도 이제 내려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 그 정도. 거기 이제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다 이제 돌아섰겠죠. 근데 그래서 더 굉장히 그 저기 친한계 있잖아요 한동훈. 네. 그쪽 계열잖아요 원래. 거기서도 안겨준다며요. 김상욱 의원. 네, 김상우 의원이 이제 보수층에서 비판을 받으니까 자기네한테 비판받을까봐 거기서 나가라 그랬대잖아요. 그 제대로 김상우 된 의원을. 정치인이 그 나왔다잖아. 살아남을 수 야. 없는 정당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도 그 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 또 그거의 힘. 여기 또 이제 실시간 채팅에 국힘 극우 좀비 정당 최현희 의원님 너무 재밌네요. 누가 에피칼로님이 다른 네. 분이야. 아까. 네, 다른 분입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준비한 주제 말씀 다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벌써. 네. 네. 거의 56분. 네. 방송 마치기 4분 전이에요. 시간이 시간 정말 빨리 가네. 빨리 가죠. 네. 저희 오늘 첫 방송 해봤는데, 소감 어떠신지 짧게 한마디씩 한번 해보시죠. 아유, 네. 사회를 보신 우리 박지혜 의원님 너무 잘 보셔가지고 편안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1분 하셔야죠. 그러니까 네, 30초만 더 해주세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방송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하는데 그래도 오늘 또 우리 세 분 의원님하고 또 격이 없는 또 대화를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재미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다가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탄핵이 결정 나고 나서 조기 대선 어떻게 가는가 그런 주제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네. 이용 의원님. 그 즉시항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대검이 지금 유일한 기회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즉시항고를 통해서 지금의 엄청난 혼란을 바로 잡아야 될 책무가 있고요. 반드시 즉시항고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요. 내일 대검 쫓아가서 꼭 즉시항고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쟁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혼자요? 같이 갔으면 따라갈까요? 좋겠고요. 그 박근혜 탄핵 사건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서 잘 보시면은 그때 당시 지지율, 지금 지지율 비교되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특검을 했어요. 특검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조사를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특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와 지금은 탄핵 소추 사유만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러저런 것들이 있었고 이번에는 간단 명료합니다. 명확해요. 맞아요. 근데 또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여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에 뭐랄까 뭐 요청, 촉구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장 평의 기록을 지금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지연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빠르게 잠재우기 위해서 빠른 판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 분명하게 명심하고 신속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지금 비상계엄에서 미국에서 우리 동맹 국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그 민간 국가로 분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민주주의 지수도 10단계나 하락했고 실제 GDP는 뭐 6.3조 증발해 버렸고 그게 가구당 50만 원씩 그 수입이 날아가는 효과가 있다더라고요. KDI는 한국은행도 경제 성장률 0.4% 낮춰서 1.5%로 하향 조정했잖아요. 0.4%를 하향 조정하는 건 세계에 거의 없답니다. 정말 이례적인 거고 연으로 한 사람은 10조 정도가 날아가는 그런 저거라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해가지고 지금의 이런 문제들을 타개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공당이라고 하는 여당이라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조속한 그 선거는 못하게 하면서 기각해라 이렇게 하면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도 뭐 방송을 하는데 계속 국힘의 뭐 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섞어서 뭐 여야가 똑같이 뭐 헌재를 압박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쪽은 각하나 기각하라고 압박하는 거고 우리는 조속하게 선고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럼 여야가 같이 조속하게 빨리 내란 종식하고 국정을 회복하라는 그 얘기는 동일하게 하고 있으니 그럼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그 국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고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그리고 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그에 동의하겠다, 승복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딴 말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오히려 우리 그 민주당이 지금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뭘 특검법을 뭘 발의해서 뭘 하려면 다 거부권 행사하고 막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게 광장에 그 시민들과 목소리 같이 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광장에서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시점에서 우리 그 초선 의원들이 정말 중심에 서가지고 좀 빡세게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 결의를 다시 한번 다져보고 그런 이야기들 아까 우리 최현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다음 주에는 윤석열 파면된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광장에서 이제 시민 여러분 더 함께 많이 해주시면은 빠르게 선고하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또 내일 본회의 다음에 광화문까지 행진하고 또 같이 집회하고 하는 일정 내일부터 또 진행할 거고 저희 최고위원회 금요일 날은 광화문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곁에서 함께하는 그런 민주당 초선 되겠습니다. 앞으로 네 지금 저희 또 보니까 이용우 의원님 칭찬도 있어요. 오늘 방송 새로운 발견이다. 방송 내용도 좋다. 수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수수님께서 우리 방송 75점 주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네. 그리고 XOX님 평택병. 이렇게 정확하게 지역구를 알고 계십니다. 김현정 의원님 화이팅. 의정활동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네. 초선 박살 2회 방송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